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우스 코리아 길드의 베어라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브론즈 에이지를 마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이 골을 완성하게 되면 아니군요. 방금 요 바로 위에서 떴던 이 할아버지 얼굴은 이제 특정한 그 이제 막 유저가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런 컨텐츠를 설명해주기 위해 나타나는 거고요. 이 지금 이 할아버지가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또 뭐 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리크루트를 누르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역품을 이용해서 그 용병을 구입하면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뽑을 수 있는 용병은 뭔가요? 누비아 나처? 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뽑기 위해선 그러니까 모피 2장과 메탈 2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메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할 수 없고요. 메탈을 얻어보려면 사냥도 좀 하고요. 지금 돌을 좀 얻으려고 메탈을 얻으려고 했는데 메탈 얻지 못했네요. 기본적으로 동물들은 다 잡아주시고 특히 이 숫사슴은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크라운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지을 수 있는 게 일단 밀도 지어야 되고 지어야 되는 게 많죠. 우선 블랙스미스를 이 건물을 지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게임에서 사실 병력의 양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약탈만을 목표로 한다면 병력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약탈을 지금은 이제 뽑지 못하지만 세 번째에 있는 홀스 라이더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홀스 라이더의 업그레이드를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에 약탈을 하는데 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스미스를 지어주는 이유는 블랙스미스 건물이 유닛의 질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닛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스미스는 필수적으로 지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골드가 좀 남으니까 골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일단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돈을 쓰는 것이 좋은 게 돈이 좀 남게 되면 다른 유저에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돈을 좀 최대한 많이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간이 좀 남으니까 약탈 한번 갔다 올게요. 이런 마을 같은 경우는 이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굳이 공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챈스 엣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무역품을 얻는 것도 타운센터를 부셔야지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저렴한 마을은 공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마을은 상대적으로 괜찮죠? 자원 건물이 밖에 있고 방어 타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어가 상당히 취약하죠?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자원을 저장하는 건물이 이 방앗간과 마켓인데 이 내부에 방앗간의 내부에 빨간색으로 뭔가 많이 쌓여 있죠? 이게 많이 쌓여 있지 않은 그림도 있어요. 이게 뭐를 뜻하냐면 식량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이 겉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게 쌓여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켓 역시 금이 쌓여 있는 이미지가 있다면 많이 쌓여 있는 이미지라면 이 마켓에 금이 많이 저장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반대로 마켓에 골드가 많이 없다면 이제 실제로 이 유저에게서 얻을 수 있는 골드는 마켓이 아닌 이게 어딨나요? 예, 이 낙타가 두 관, 이 골드가 요 어베일러블 루트에 포함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마켓에 일부 금이 있고 이제 방앗간에는 식량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앗간에는 못해도 한 1500 정도의 식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볼까요? 아우 1500 한참 안 되네요. 이거는 제가 지금 레벨이 낮다는 걸 고려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거예요. 총 보유량이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유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잘못을 했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레벨을 고려했다면 농장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시간이 또 좀 되니까 일단 자원을 다 써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빨리 걸리는 사과 나무도 하나 짓고 또 시간이 빨리 걸리는 카라반을 하나 만들고 이 사이에 약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유닛이 상당히 적다고 해도 재활용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면 바로 약탈을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약탈을 갔을 때 이 유닛들을 다 살려오는 조건이 있는데 적의 공격을 할 수 있는 방어 건물을 다 제거를 하신다면 뭐 그러니까 방어 타워 뿐만 아니라 특정 방어 유닛을 생산하는 건물도 있는데 이것들을 다 제거를 하신다면 그 게임에서 이 본인이 뽑은 유닛들을 다 살려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유닛을 살리겠다 하시면 적의 모든 방어 건물을 부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방어 건물이 한 개라도 살아남게 된다면 유닛을 다시 회수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마을에 주요 자원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저장고 특히 그 방앗간에 많이 저장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이미지를 봐서. 어디 볼까요? 뭐 레벨이 낮아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뭐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켓은 마켓 내부에 식량이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이 식량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제 마을을 누군가 공격을 왔다면 여기 있는 이 농장을 공략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약탈을 한 번 더 갈까요? 사실 약탈을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은 게, 내가 자원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고 해도 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유저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공격을 받아도 손해가 아닌 게, 제가 일정량의 공격 온 유닛을 죽이게 된다면 그 보상으로 크라운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장담은 못하겠는데 한 20마리에서 한 70마리 정도는 크라운 1개 정도를 받을 수 있었고, 한 80마리 이상은 한 2개 정도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적 유닛을 한 100마리 이상 죽였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거를 했다고 하면 크라운을 3개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방어를 튼튼하게 하고 자원을 쌓아 두신다면 그 자원을 먹으러 온 그 적 유저들이 있겠죠. 다른 유저들, 그런 유저들을 잡아서 크라운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팁입니다. 크라운을 자의적으로 얻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라운을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일종의 미끼를 써서 적의 그 유닛을 죽인 다음 크라운을 받는 방법이죠. 이 방법이 되게 괜찮습니다. 자, 앞에 좀 말이 좀 꼬였는데, 실제로 크라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크라운을 얻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약탈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재활용 같은 거, 그러니까 유닛을 다시 살리는 그런 플레이는 하지 않을 거고요. 유닛을 그냥 빨리빨리 쓰지만 대신에 자원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좀 식량 많이 획득했죠? 이런 방식의 그 약탈을 할 겁니다. 잠시만요. 지을 거 하나 더 짓고요. 공격을 갔을 때 무조건 대고 공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넥스트 매치라고 하는 이 골드 100을 지불하고 다른 유저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 걸린 이 유저를 약탈하겠다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고요. 실제로 이 게임을 하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유닛의 그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유닛을 아끼겠다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유닛을 생산하는데 생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유닛을 이제 아끼지 않는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유닛을 조금씩 던져서 자원을 획득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그 손실된 유닛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 유닛을 뽑는 시간 동안에 또 약탈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하게 약탈을 계속 할 수 있고요. 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마을을 근접 보병 하나만 가지고 약탈을 할 겁니다. 저는 이 게임에서 진다고 해도 이 근접 보병 하나만 잃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저는 이 유저에게서 골드를 상당히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왜 제가 골드만 공격을 했냐면, 골드만을 얻으려고 했냐면, 왼쪽 위에 제가 지금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 있는 게 보이시죠? 3900으로 식량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굳이 식량을 더 약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약탈한다고 해도 저장되는 게 아니고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약탈할 수 있는, 또 지금 이 유저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약탈할 수 있는 게, 골드는 이제 힘들죠. 이 방어타워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좀 안전해 보이는 이 식량을, 이 방앗간을 털어서 식량을 얻는 것도 무의미하죠. 저는 식량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스토어하우스를 공략함으로써 무역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무역품 역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토어하우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 그림이,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이게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획득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보통 이 스토어하우스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는 1개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친다면,
이게 꽉 차 있는 경우라면 한 3개 정도는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한 개를 얻겠죠.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한 개 얻었고요. 한 개 얻었군요. 지금 찬스 에세, 사이다, 메탈, 그리고 이제 가죽, 그리고 모피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 4개 중에서 사이다 한 개를 얻게 된 거죠. 지금 같은 이런 이제 이어지는 공격 중에 이 식량을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얻을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걸 기다리시지 마시고 그냥 엔드 배틀 누르셔서 빠르게 게임 끝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좀 오래 걸리는 카라반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약탈 한 번 더 갈까요? 제가 저번에 동물 설명을 다 했던가요? 여우를 어차피 설명드려도 좀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여우 같은 경우는 골드를 주는 아주 착한 그런 동물이죠. 그 정도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 모피를 얻는 것도 굉장히 확률이 낮고요. 사실 저런 유닛이 딱 좋은 거는 아닌 게 실제로 토끼만 해도 모피를 확률 20% 정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사슴도 마찬가지죠. 암사슴도 동물들을 통해서 이제 그 무역품을 얻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나중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런 건물을 건설하게 되시면 그걸 통해서 이제 이거를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하나를 클리어를 하게 되면 이어져서 이제 다른 미션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내가 이 골에 해당되는 걸 이미 해놨다면 그냥 바로 이제 이 미션을 완료한 것처럼 처리해줍니다. 굉장히 많이 돼 있죠. 네. 그리고 골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 미션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항상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걸 염두를 하셔서 플레이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동물을 잡을 필요가 더 없는 게 자원이 웬만큼 차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역품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돈 쌓여 있어 봐야 지금 제 마을 같은 경우는 방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약탈당하기 쉽죠. 자, 돌을 좀 써야 되니까 뭐를 지을까요? 일단 이거 하나 즉각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이크 트랩이라고 해서 적 공격 유닛이 이렇게 오다가 이 스파이크 트랩 지점에 오면 다시요. 스파이크 트랩을 누르면 이 하얀 선에 띠처럼 원 모양이 하나 생기죠. 이 범위 안에 적 유닛이 오게 된다면 이 스파이크 트랩이 작동을 해서 적 유닛에게 이제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한번 작동이 하면 계속 무한정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재설치를 해줘야 돼요. 금이라고 하는 그 금의 일정량의 금을 지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파이크 트랩을 항상 정비를 안 해주시는데 그걸 알면 적 유저들이 스파이크 트랩이 지금 작동을 안 하는구나 하고 더 안심하고 공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접속을 하셔서 스파이크 트랩을 정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스파이크 트랩 하나 짓고요. 사실 지금 이제 성벽이나 게이트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긴 한데 돈이 좀 남기 때문에 약탈 당하느니 짓는 게 낫겠죠. 아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레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벽을 쳐도 별 의미가 없어요. 레벨이 일정 수준 돼야 이 벽도 제 기능을 발휘하고 이 스파이크 트랩도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맨 처음부터 이 벽돌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겠다 뭐 그런 생각 굳이 하실 필요 건물을 방어하겠다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초반에는 무조건 발전 위주로 가셔야지 방어를 탄탄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빨리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건물 하나 지으면서 또 생각을 해보죠. 자원이 다 안 되는군요. 다 골드가 필요하네. 그럼 일단 이거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블랙스미스죠 이거. 이 건물은 이제 이 건물을 누르게 되면 리서치라고 하는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리서치를 누르게 되면 제가 원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유닛 그러니까 스피어맨이죠. 이 스피어맨을 워리어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뭐 슬린저인가요? 네,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이 유닛을 이제 요 돈을 지불하면 이제 이 유닛을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뭐 택틱, 제너럴 뭐 이런 것들은 차후에 이것과 관련된 그런 건물들을 지어야지 이제 블랙스미스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슬린저를 굳이 뽑기보다는 먼저 가지고 있는 유닛을 먼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게임은 유닛의 수 뭐 이런 거보다 유닛의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질을 올리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블랙스미스에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뭐 새로운 유닛을 열 때 사용하는 그 자원은 식량입니다. 뭐 식량을 이것도 레벨이 어느 정도 되면은 식량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식량 약탈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한 300 정도에서 타워를 하나 지을까요? 1200, 500. 이게 일꾼을 놀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유닛을 어떻게든 최대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를 빨리 가지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식량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방앗간은 짓지 않을 거고요. 스토어하우스 혹은 이제 디펜스에 있는 게리슨이나 타워를 짓는 게 차라리 낫겠죠. 어디 볼까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가려면 딱 보면 조건이 떠요. 딱 눌러봤죠? Require Player Level 7.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이 5죠. 5기 때문에 아직 이 다음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벨을 빨리 올려야 돼요. 레벨을 올리는 방법은 내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 방앗간을 눌렀죠. 업그레이드를 누르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어느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어느 게 추가가 되는지 뭐 그런 설명이 있는데 일단 제일 아래에 있는 요 식량 보유량이 7,500이 더 증가하고요. 이제 이 건물의 방앗간 체력이 480 더 증가하죠. 그리고 그 위에 XP 리워드라고 하는 이제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저는 135의 경험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신다면 제 닉네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뜹니다. 익스피리언스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다음 레벨로 가려면 520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레벨은 320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200 정도의 이제 경험치를 더 얻게 되면 저는 레벨 5에서 레벨 6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마인도 캐고요. 사실 이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골드 디포짓 그러니까 전 그냥 마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다 캐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이거는 장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 포레스트를 이제 개척해서 숲을 개간해서 어, 나오게 되는 그런 건물 중에 골드 디포짓이 뭐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이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쓰지 않을 거예요. 자, 뭐를 지을까요? 이게 금액이 아니고 일꾼 수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꾼을 최대한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놀리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전 아크리폴리스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식량을 쓸 거예요. 식량이 뭐 있어봐야 뭐 쓸 데도 딱히 없으니까요. 그리고 방앗간? 방앗간은 지금 필요 없긴 한데 잠시만요. 한 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닛을 놀리는 게 좋진 않은데 어차피 지금 사냥을 간다 해도 그 골드만 얻는 게 아니라 식량도 동시에 얻기 때문에 굳이 약탈당하기만 쉽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꾼을 일꾼을 다 쓸 필요 없이 그냥 딱 3개만 써서 뭐 한 개는 놀리게 되겠지만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꾼을 한 마리도 사실 좀 안 놀리는 게 좋긴 한데 솔직히 자원을 좀 많이 털리게 되면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최대한으로 쓰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는데 뭐 이 시간 동안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 방송은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